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사회를 맡은 문형철입니다. 여수세계 섬박람회가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수시와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수에서 열리는 두 번째 박람회,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와 관람객 유치, 기반시설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박람회 준비 상황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이정준 여수세계 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준입니다. 네, 박계성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계성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지난해 연말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 박람회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조직위원회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23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출자한 재단법인이고요. 세 분의 공동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전라남도 지사이신 김영록 지사님, 여수시 정기명 시장님, 그리고 민간위원장이신 정기명 여수 박수관 회장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요. 조직위원회 사무처는 처음 시작은 일국 사부 23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7일 날 2단계 조직 개편을 통해서 본격적인 박람회를 준비할 수 있는 1처 2본부 8부로 현재 4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총 63명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라남도 직원과 여수시 공무원이 파견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석인 사무총장님과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들은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전원 채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수시와 조직위는 이번 섬 박람회를 위해서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수시 섬박람회 지원단은 2개 과에 한 30여 명 이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박람회를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라든지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 숙박 대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성공시키기 위한 박람회장 조성과 운영, 그 다음에 전시 연출, 수익 사업, 그 다음에 관람객 유치 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저희들이 이원화돼 있긴 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성공 개최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섬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 이 섬박람회 행사인데 섬의 고유한 문화 또 미래 가치를 공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주제가 약간 모호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섬박람회 목적과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선 섬박람회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는 2012년도에 여수 세계 섬박람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COP33을 유치하려는 등 해양 환경과 기후 이슈를 이끌어가는 지역입니다. 세계 53%의 국가가 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섬 박람회를 통해서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 연대를 통해 환경과 지구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전라남도와 여수가 국제섬 이슈와 트렌드를 선도하는 대표 도시로 자리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섬 박람회 전략입니다. 먼저 박람회를 가장 성공하기 위한 전략은 관람객을 친화적이고 안전한 국제 행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입니다. 섬에 대해서
명확한 주제의식 표출과 함께 실감 미디어 전시 체험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콘텐츠, 여수에 있는 섬 체험까지 병행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섬 박람회는 섬 해양 신기술을 보여주는 산업 박람회를 넘어서 탄소 중립, 기후 대응과 연계한 국제적 메시지를 보여주는 종합 박람회로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네. 섬박람회 목적과 전략 설명해 주셨는데 이 주제와 부합되는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게 세계 최초의 섬박람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 주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이 섬박람회를 바라보는 상이 다 다르고 그렇죠. 그 다른 상의 기준에서 이제 어떤 그 주제 구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는 조직위원회나 여수시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예산과 인원의 한계 또는 생소성 뭐 이런 게 있어서 사실 많이 힘들 수도 그러니까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 또 특히 이제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2012년에 여수 세계 박람회를 치렀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조직위원회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규모나 뭐 이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박람회인데 시민들은 과거에 2012년에 우리가 했던 박람회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어쨌든 뭐 사람들은 어느 지자체에서 박람회를 할 때 정말로 내가 여기 가서 볼 만한 것들이 있는지를 미리 검색을 해서 올지 말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왜 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매력적으로 제시하는 게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내륙을 많은 시간을 걸려서 와서 또 불편한 섬을 관광하려고 한다고 할 때 뭔가 무슨 삼시세끼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아주 재미와 또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매력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끌려오게 만들지 못하면 쉽지 않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여수가 365개 섬이니까 그 365개 섬을 생일과 연결해서 어떤 재밌는 뭐 온라인 상으로는 자기 섬을 갖게 하고 오프라인 상으로는 섬을 찾게 한다든가 뭐 이런 좀 다양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풀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람회 일정을 보면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달 동안 열립니다. 한 달에서 2달로 기간이 연장됐고 또 개최 시기도 당초 7월에서 9월로 변경이 됐는데 박람회 개최 기간 적절하다고 보세요? 예, 인근 순천 정원 박람회는 작년에 약 한 7개월 정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여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했던 한 달을 계획했었는데요. 개최 시기가 한여름이었습니다. 한여름에서 첫가을로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사유로 2달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달 동안 저희들이 모든 것을 보여주기는 다소 부족하지만 이번에 박람회가 세계 최초이고 생소한 박람회다 보니 전시 기간과 쾌적한 섬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섬 체험을 위한 날씨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한 결과 저희들은 2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은 박람회 개최 기관 또 개최 시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당초에는 한여름 7, 8월 달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가지고 그 관광 성수기에 다리 2개 가지고 과연 이 교통 문제라든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된 거고 또 한 달 늘어난 거고 문제는 이제 이게 2달 동안의 행사가 과연 우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낼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현재 이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고민, 이 어떤 섬의 소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섬 관광이나 또는 어떤 섬 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게 후방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거두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진모지구에 240억 중에
거의 반을 2달 쓰고 철거하는 시설에다가 투자하느니 일부는 박람회장을 이용하고 이렇게 두 축으로 가면서 그 절약된 비용을 가지고 섬의 어떤 접근성을 개선한다거나 섬의 어떤 인프라, 체험 인프라를 좀 더 이렇게 확충한다거나 이런 데 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뭐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시기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진모지구가 주 행사장으로 이제 최종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그 잼버리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이런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가 대책들을 세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순천 정원박람회가 아주 대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여수 시민들은 2012년에 세계박람회 했던 그런 후방 효과의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이 순천에서 정원박람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있을 것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소화해내는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여기에 좀 결집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예산 얘기 한번 해보죠. 이 박람회 예산이 총 248억 원인데 이 박람회를 내실 있게 치르기에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 확보 방안 같은 것도 지금 구상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7개월간 약 한 2천억 원이 조금 넘는 사업비를 투입한 순천 정원 박람회와 비교하면 직접 사업비인 총 사업비가 저희들은 248억을 승인을 받았는데요. 순천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수시와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라남도와 여수시 연계 사업으로 이번 섬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행사와 직접 연관되는 사업이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여수시의 여러 38개 부서 106건 저희들이 쭉 뽑아 보니까 3천억 원이 약간 넘습니다. 넘는 간접 사업비, 즉 다시 말해서 연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마 이 정도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여수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섬박람회가 성공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이 사장님 그 박람회 예산이 248억 원이고 네. 또 이 가운데 한 120억 정도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인 박람회 사업비 문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수 시민들은 이제 이번에 2026년에 하는 섬박람회를 2012년에 했던 박람회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예산상으로 보자면 2조 대 200억 뭐 이렇게 비율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이제 지자체가 어떤 그 페스티벌 같이 운영하는 이제 작은 이제 박람회인데 예산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이게 섬으로 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예산을 분산해야 하는 뭐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조직위원회와 여수시가 이런 이 섬박람회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을 빨리 시민들에게 좀 알게 해서 기대 수준을 좀 낮추는 것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종합박람회를 하시겠다고 얘기했던 사실은 그건 과연 종합박람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예산 가지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 주제를 좀 좀 집중화시키면서 컴팩트한 박람회 그러니까 투입은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어떤 컴팩트한 박람회 이런 박람회로 저는 전환을 해가야 도리어 시민들의 기대와 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접점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좀 해봅니다. 이제 이 사업 예산의 거의 반이 입장료 수입 등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현재 같은 붐업 상태에서 과연 그
100억 이상을 지불하는 관람객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한테 이제 과제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엄청난 적자를 안는 이제 행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일단 박람회 성공의 어떤 그 평가는 1차적으로는 관람객이에요. 2차적으로는 후방 효과지만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전국적인 어떤 이런 붐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는 이제 이런 그 사업 수익, 그러니까 입장 수입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건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이 여수를 찾아야 되는 이유, 그 재미, 어떤 기대감, 뭐 매력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만들고 그것을 구현시키고 하는 과정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수세계 선박람회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좀 구체화될 예정입니까?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9월 5일 강주 민생토론회에서 선박람회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이곳 여수에서 개최하고 박람회 준비 사항을 여러 정부 부처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 말씀에 따라 우리 조직위원회는 선박람회가 남해안 관광벨트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섬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 절호 기회로 삼을 계획입니다. 중앙정부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위원회는 전라남도, 여수시와 각종 인프라 사업, 행사 지원 사업들을 우선 검토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부족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예산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고 숙제인데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람회 주 행사장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다가 최종적으로 원안대로 돌산 진모직으로 확정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기반 시설 안전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세요? 지난 7월 30일경에 선박람회 주 행사장 변경 여론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돌산 진모지구가 더 적합하다는 최종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지역 주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 수렴, 추가 소요 예산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내린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됐던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국제간 임대율이 60%를 넘어서 회장 관리, 그다음에 전시 연출 공간이 부족한 데다 다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논란은 있었지만 주 행사장이 진모직으로 최종 결정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박람회 준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우선적으로 먼저 고려할 사항이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하게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표 관람객이 한 300만 명 되는데요. 큰 행사인 만큼 감안해서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반을 행사 1년 전부터 구성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박람회를 치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주행사장 진입도로 확장과 환경 정비 사업에 30억 원, 도시숲과 실외 정원 조성에 7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외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38개 부서에 102개의 다양한 연계 사업을 계획 중이고요. 전라남도와 여수시와 협력해서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전문 인력 투입과 안전 시설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안전한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 조직위와 여수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돌산 지역은 이 평소에도 교통 정체가 심하고 또 육지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섬 지역에서도 박람회가 열리는데 이 교통 대란 또 섬 지역 운송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예, 섬 박람회 개막까지 2년여를 앞둔 시점에 성공 개최를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 행사장과 부행사장 진입에 대한 문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돌산은 펜션과 대형 카페,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평상시에도 많은 교통량과 협소한 도로로 인해서 교통 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돌산 교통 상황에 맞춰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선 돌산 진입로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차량 어부제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진 교통문화 캠페인을 실시해서 행사장 진입 차량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 행사장으로 교통 집중을 분산해서 교통 체증을 줄이고자 진모지구에 해상교통 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해상은 국동항에서 진모지구로, 박람회장에서 진모지구로 가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수심이 물이 빠졌을 때 최소 4m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주변에 양식장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나 해상교통은 반드시 이번 저희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행사장 간의 이동을 위해서 주요 항구, 이렇다면 백야나 신기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요. 기존 여객선을 증해해서 운행하여 섬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섬 지역 운송과 교통 문제는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꼭 해결해서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답변 들으셨는데 네. 교통 문제 또 섬 지역 운송 문제 어떻게 보세요?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라 이제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잘 준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여수 엑스포역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또 시내로 관통해서 여객선 터미널이나 뭐 어디로 가기보다는 바로 박람회장에서 배를 타고 주 행사장이나 또는 다른 섬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빨리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제 국비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시민들의 기대감을 채우려면 어쨌든 예산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그러기 이제 그런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저는 지금 기업 참여, 기업들의 참여나 또는 이제 한국관광공사라든가 이런 국가의 기구들, 그 다음에 또 세계에 관련한 세계 기구들, 이런 데들에 대한 접촉을 빨리 확대해서 여기 참가를 확정시키고, 이런 것이 이제 전체 붐업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그럼 국가도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런 전략이 좀 이제 좀 더 보완이 되면 국가기관들을 연계하는 이런 전략들을 좀 보완이 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섬으로, 그러니까 섬박람회인데 실제로 진모지구의 주 메인 행사장에서 어떤 미디어 행사나 이런 곳에 너무 집중되다 보면 일단 그 관람객들의, 그러니까 여수를 찾는 분들의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섬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섬에 사람들이 가서 체험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보완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람회 목표 관람객이 300만 명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체계적인 홍보 또 유치 활동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조직위원회에서는 국내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섬을 가진 22개 지자체로 구성된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여기와 금년 4월에 협약을 체결했고요. 해당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에는 7개 섬 관련 주요 민간 단체들, 그다음에 7월 11일에는 한국관광학회와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단체와 지속적인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 여행사 또한 선정해서 단체 관람객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일반 관람객 유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섬 해양 관련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주요 학술대회 또한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박람회 흥행을 위해서는 참가국 유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해외 참가국은 30개국에 9만 명 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2년도에 여수 세계 박람회 때 참여한 국가들, 그다음에 여러 도와 시군의 자매 결연 시군들, 그다음에 5 협력 지방 도시 중 37개국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 우선순위를 선정했고요. 현재 섬박람회 참여 동료를 위해서 관련 국가를 직접 방문하고 해외 공간을 활용한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참가국의 날, 그다음에 국제 학술대 유치 등 연간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섬진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또 적극 활용해서 참가국 유치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람객 또 참가국 유치 계획 들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사장님? 네, 당연히 지금 이제 진행해야 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박람회 기간이 닥치면 이제 우리가 온라인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이 박람회를 노출시키고 홍보하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두 달에 300만 명이 올라면 상당히 조직 관람객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을 이렇게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지금 네트워크를 지금 계속 지금 만들고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조직위원회가 있고 이제 범시민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는 이런 이제 이 박람회를 준비하는 이런 사업을 실행하는 준비를 하는 곳이고, 이제 범시민위원회는 저는 이제 좀 대외적인 홍보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런 재미있는 섬박람회를 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각 지자체의 물론 학교나 이런 데들도 이제 단체 관람을 하겠지만 각 지자체의 이런 이제 지자체에 속해 있는 단체들, 이런 단체들도 각 단체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렇게 유치하고 이런 과정들을 어차피 다 거칠 것인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이제 그런 범시민위원회가 대외적인 활동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와도 우리가 섬에 뭐 준비된 게 없으면 안 되니까 조직위원회나 여기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긴 하지만, 저는 범시민위원회나 이런 데서 일사일단 일섬 이런 운동, 그러니까 한 기업과 한 단체가 한 섬을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부터 그 섬의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 나가고, 또 이렇게 주민 참여형, 시민 참여형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부터 그런 운영 준비를 같이 마을 분들하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전국에 알려지고 그런 이제 것들이 알려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가보고 싶은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소위 스토리텔링을 지금부터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콘텐츠 얘기 한번 해볼까요? 결국 박람회를 어떤 콘텐츠로 채울 것인가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조직위원회에서는 어떤 것 구상하고 계신가요? 이제 주 행사장은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축적으로 표현할 주제관을 필두로 해서요. 섬 생태관, 그다음에 섬 미래관, 섬 공동관 등 총 8개 관을 스토리텔링식으로 배치하였고요. 그다음에 이머시브 미디어 터미널, LED 그래픽 샤이니지, AR 체험 등 최신 연출 기법을 활용해서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즐기고 체험하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 행사장에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섬 문화를 보여주는 월드 스페셜 데이, 그 다음에 365개 보석 같은 여수 섬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은 여수 섬설화 공연, 매주 인기 아티스트를 만나볼 수 있는 그랜드 섬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를 펼칠 계획입니다. 우리 부행사장은 그 막걸리로 유명한 하정면 개도, 비롱길로 유명한 남면 금오동, 그리고 여수 세계 박람회장이 되겠습니다. 개도와 금오도에서는 섬에 머물면서 즐길 수 있도록 전국 캠핑 행사나 트레킹, 해양 레포츠, 섬 음식 체험 부스 등이 운영되고요.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는 섬의 날을 비롯한 각종 국제 학술대회, 그리고 전시 등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박람회 핵심 콘텐츠 중에 이머시브 미디어는 이 관람객을 에워싸는, 그래서 몰입감을 극대화하는 영상 콘텐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알고 계시겠지만 박람회 콘텐츠가 영상이나 미디어 쪽에 좀 치중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좀?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주제관 대표 프로그램이 방금 말씀하신 이머시브 미디어 터미널이고 일부 행사장에도 가족 단위 미디어 전시 체험이 있다 보니까 섬박람회 자체가 너무 미디어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섬의 가치와 문화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체험도 병행할 계획이고요. 특히 부행사장인 개도는 캠핑, 금오도는 트레킹 등 섬 체험 행사장,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국제 학술 행사, 각종 대회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서 콘텐츠를 다변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 사장님, 지금까지 박람회 여러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처음 해보는 거고, 또 이게 주제를 구현하는 여러 가지 이 기대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를 들면 이제 주 행사장에 주로 미디어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다 섬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좀 더 많은 걸 보여드리고 또 이 관람객들의 대기 시간을 뭐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미디어 전시관들을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게 이제 그 페스티벌이 아니라는 거죠. 박람회라는 거죠. 그러면 박람회는 결국은 이제 어떤 후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이제 섬 관광 체험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섬과 관련된 해양과 관련된 기술, 뭐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해야 나중에 그것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런 배치들도 역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이 섬박람회를 종합박람회 개념으로
과연 이 하는 게 맞겠느냐. 일단 주제도 섬이라고 하는 아주 제한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 컴팩트한 이런 박람회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궤도가 아시다시피 그 섬 백패킹의 국내 성지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 동호인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강화하고 또 당장 2026년에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일단 뭐 이 섬 백패킹 행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붐을 조성하는 이런 이제 좀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다 잘하려고 그러면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선택과 집중해서 하는 이런 좀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박람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시설도 중요한데 교통, 숙박 같은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편의 인프라 어떻게 좀 구축해 나갈 계획이세요? 예, 섬 박람회 기간 동안 필요한 총 주차 면수는 저희들이 추산하기에 9,322면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주 행사장에 조성 중인 2,576면을 포함한 총 10,000면 조금 넘는 것을 임시 주차장을 돌산 내부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기차라든지 항공기, 시내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증편 운행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기존 여객선을 증예하고 직무지구 접안을 통한 행사장 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숙박은 박람회 기간 동안 관람객 수는 일일 최대 10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상 일일 관람객의 30%를 숙박 인원으로 예측하는데요. 우리 시는 3만 명까지 숙박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숙박에 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행사장인 궤도는 섬오천 문화센터 부근에 캠핑장 100면을 조성하고요. 그 다음에 홈스테이 가구와 대체 숙박 시설을 발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모도는 궤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지는 않지만 섬 박람회 기간 방문객 증가가 예측돼서 홈스테이와 대체 숙박 시설 또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섬문화체험과 숙박을 연계해서 방문객들의 섬 방문 시 다양한 체험을 하며 머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방문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락한 숙박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숙박업소 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숙박 정보를 검색하고 직접 예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람회 준비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또 홍보 활동인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계세요.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섬 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단계별로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섬 박람회에 대해서 인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미디어,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 대표 축제 박람회 행사장에 찾아가서 직접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 박람회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리집과 국내 6개 SNS 채널을 개설하는 등 여러 가지 홍보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언론 매체와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홍보
종합홍보 대행사를 선정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박람회 자체도 그렇지만 이 박람회가 끝난 이후 사후 활용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현재 어떤 구상들이 좀 있습니까? 박람회는 6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4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우리 여수 시민께 경제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섬 박람회 사후 활용으로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여수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사 사후 활용 방안으로 지속적인 2회 내지 3회 섬박람회가 개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진모지구에만 지속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같이 섬과 섬을 드나드는 섬 예술제 같은 방식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수가 섬 정체성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섬 박람회 사후 활용을 통한 도시 브랜드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 사회에서도 이 사후 활용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행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2달 동안 이 박람회를 하는 건 뭐냐면 후방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그 후방 효과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사업도 행사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세계의 여러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각 지자체에서 여수를 방문했을 때 과연 여수는 어떤 메시지와 대안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죠. 현재 이렇게 섬 소멸 시대에 섬 소멸은 지금 육지의 소멸보다 2배가 빠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이런 그 섬 주민들 기본소득이라든가 또는 섬에 있는 빈집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이 비어 있는데 이제 노인들은 사시지 않고 집만 비워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자체가 참여해서 집을 고치고 그분들하고 한 5년 뭐 사용을 한 이후에 그분들한테 다시 이렇게 준다든가 하는 이런 집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섬을 살리는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섬 관광 때 섬 체험 숙소로 이용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이제 좀 그 후방 효과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행사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좀 되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물론 고생하고 계시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기왕 하는 거면 저는 그런 것도 좀 고민 좀 깊이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섬 박람회와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듣겠습니다. 여수 시민들께서는 만 2년을 남겨둔 여수시의 최대 현안인 섬 박람회를 기대 반 걱정 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박람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핵심 콘텐츠 발굴, 교통 대책 등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섬 박람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수 시민 여러분들의 믿음, 지지와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섬 박람회는 앞으로 여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전라남도와 여수시 조직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네, 말씀하신 대로 민관의 협력 정말 중요하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게 박람회가 성공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이 세계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준비 인력이 자주 바뀌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숙련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 인원이 지금 계속 박람회 개최하고 폐회까지 중심 인력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어떤 성과를 내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또 이 전남도 여수시가 이분들한테 해줘야 되고 그래야 이분들이 즐겁게 일을 하고 즐거운 아이디어를 내고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쏟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이정준 여수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또 박계성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세계 선박람회 준비 상황 그리고 추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새로운 계기로 활용해야 하는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여수시와 조직위원회의 차질 없는 준비, 또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해 봅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